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역학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저는 먼저 여러 가지 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하고 동력학, 그 중에서도 군림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체 역학에서 유체 동력학, 그 중에서도 베르노이 방정식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통안에 관련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학이라는 것은 저는 유체역학, 정역학, 그리고 동력학으로 구분했는데요. 먼저 정역학이라는 것은 정적 평형 상태에 있는 개를 기술하는 역학입니다. 그에 비해서 동력학이라는 것은 힘이 물체의 역학적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유체역학이라는 것은 유체의 역학적 상태를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또 유체역학은 유체정역학과 유체동력학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동력학 중에서도 먼저 군림운동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림운동이란 무엇일까요? 군림운동이란 지면과 물체 사이 미끄러짐이 없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물체의 회전운동과 병진운동을 결합하는 운동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군림운동을 분석할 때에는 병진운동과 회전운동의 합으로 분석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일단 군림운동의 정의상 지면과 접촉한 점의 속도는 0이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계산했을 때 먼저 여기서 보시면 회전 운동 에너지와 병진 운동 에너지를 모두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BCM이 R 오메가와 같다는 것을 알면 이렇게 회전 운동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CM 더하기 MR 제곱을 IP라고 했을 때 K는 2분의 1 IP 오메가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2분의 1 IP 오메가 제곱은 P라는 고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에 따라 회전하는 강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결국 군림운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면과의 접촉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 운동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제 군림운동에서 각운동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림운동에서 힘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중력, 수직항력, 그리고 정지마찰력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지면과의 접촉점 O를 기준으로 모두 토크를 작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일정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토크는 각운동량의 변화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럼 각운동량을 계산할 때 아까 전에 저는 군림운동을 지면과의 접촉점을 기준으로 한 회전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회전하는 강체 강운동량은 I 오메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림운동에서 군림운동하는 물체의 강운동량은 IP 오메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전개를 해보면 IP 오메가는 ICM 오메가 더하기 MR 제곱 오메가가 되는데, 이때 R 오메가가 BCM이기 때문에 결국 강운동량은 ICM 오메가 더하기 MR BCM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이는 CM에 대한 각운동량, 즉 MR BCM 더하기 아니죠. CM에 대한 각운동량은 이제 ICM 오메가고요. O에 대한 CM의 각운동량은 MR BCM으로 이 두 개의 각운동량을 합한 것이 군림운동에서의 각운동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체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유체동력학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체 동력학에서 이상유체는 이제 비점선 그리고 비압축선 유체를 말하고, 여기서 유선이라는 것은 유체가 이루는 각 유체 요소가 흐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상유체의 흐름은 유선으로 표현하게 되고, 여기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유체의 속도라는 것은 유체의 접선 방향을 의미하고, 이때 유선은 절대로 서로 교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상 흐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흐름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볼 때 유체 흐름 성질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지점에서의 속도, 압력, 밀도 등의 물리량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유동 특성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정상 흐름을 나타내주는 그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같은 관에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물이 위에 있는 물로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 1 에너지 원리에 따라서
그 압력이 가해준 일이 각 그 물의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키겠죠. 이때 연속 방정식에 따라 그리고 이상유체의 성질에 따라서 그 물의 부피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이 만족을 하고 그에 따라 위의 식을 아래 식을 위의 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베르노이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베르노이 방정식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근본적으로 1에너지 원리의 그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노이 방정식에 따라서 베르노이 효과라는 것은 속력이 빠르면 그만큼 압력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베르누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유선으로 연결된 두 지점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양력을 설명할 때 보통 날개 아랫면은 이제 속도가 위에보다 작기 때문에 더 강한 압력을 받아서 양력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날개 위와 아래는 절대로 유선으로 연결된 두 점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베르노이 방정식은 유선으로 연결된 두 지점에 대해서 성립하는 그런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양력을 베르노이 방정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피터관이라는 그런 관에 대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피터관 문제를 풀 때는 A와 B에 대한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시켜서 원래 푸는 게 맞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베르노이 방정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유선으로 연결된 두 점에 대해서 성립하는데 여기서 피터관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정은 바로 A 지점에서의 속력은 0이라는 것입니다. 즉 A 지점을 통과하는 유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풀이를 보면 A와 B 사이의 베르노이 방정식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이 풀이가 가능한 이유는 바로 근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A와 B 대신 A'과 B에 대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A'은 A와 매우 가까운 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A'과 B는 중앙성이 굉장히 근접한 유선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A'과 B를 지나는 유선에 대해서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켜 보면 PA'과 PA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압력과 속력은 연속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고 또 A'은 A 바로 앞의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적절한 근사를 통해서 A'과 B 사이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한번 풀어보면 이제 그 두 관에서 나타나는 유체의 높이차가 이런 방식으로 기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